어르신들 허리 통증 지속되면 혈액암, 다발골 수종 의심. 어르신들이 오래 앉아 있다가 천천히 허리를 펴는 순간 아이고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하고 허리를 짚으며 일어서는 모습은 너무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이 통증을 대부분은 나이 들면 원래 그러지 뭐. 며칠 쉬면 낫겠지. 파스 붙이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스스로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볍게 넘긴 허리 통증 중 일부는 단순한 근육통도 디스크도 아닌 몸 깊은 곳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허리 통증은 그 자체로 몸이 보내는 아주 큰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에게 나타나는 지속적인 허리 통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령대에서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바로 혈액암의 한 종류인 다발골 수종이기 때문입니다. 다발골 수종은 백혈병, 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으로 불리며 대부분 6080대에서 발병합니다. 그래서 흔히 노인성 혈액암이라고 부르죠. 이 암은 뼛속 깊은 곳, 피를 만드는 공장인 골수에서 시작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뼈가 안에서부터 약해지고 결국 허리 중심에서 통증이 나타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 통증의 특징은 옅지 않습니다. 근육이 굳었을 때처럼 겉이 아픈 느낌이 아니라 몸 깊숙한 곳, 뼛속에서 울리는 듯한 통증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뻐근하고 서 있을 때보다 누웠을 때 더 아픈 경우까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증이 엉덩이나 허벅지, 다리까지 퍼지며 밤이 되면 더 심해져 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또 통증의 성질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전엔 허리가 당기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뼛속이 시큰하고 찌르는 느낌이 난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반면 근육통이나 일반 허리 피로에서 오는 통증은 움직이면 더 아프고 쉬면 서서히 나아집니다. 파스를 붙이면 금방 완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발골수종처럼 뼛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통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쉬어도 나아지지 않고 잠을 자도 개선되지 않으며 오히려 밤에 더 깊게 스며드는 듯한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허리를 숙이거나 펴는 동작이 유독 힘들고 기침만 해도 허리에 충격이 오는 느낌이 있다면 그건 디스크의 문제라기보다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다발골 수종은 골수 안에서 비정상적인 형질세포가 자라나면서 정상적인 뼈 구조를 파괴합니다. 그러면 뼈는 안에서부터 스펀지처럼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거나 척추뼈가 주저앉는 압박골절이 쉽게 생깁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넘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허리가 주저앉았다. 평소처럼 걷다가 뚝 소리와 함께 통증이 왔다. 라는 말도 종종 하죠. 이는 이미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작은 움직임이 큰 손상을 일으킨 것입니다. 더 문제는 이런 중요한 질환의 위험 신호가 너무 흔한 통증과 비슷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 가도 디스크일 겁니다. 무리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진단되고 X-레이만 찍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X-레이는 뼈의 형태만 보여줄 뿐 골수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발골 수종은 초기 발견이 특히 어려운 병입니다. 진단이 늦어지면 통증은 깊어지고 뼈는 더 약해지고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전신 피로감, 체중 감소, 식욕 저하,
면역력 저하 등이 서서히 나타나며 이 모든 증상들이 허리 통증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허리 통증이 예전과 다르다. 통증의 깊이가 달라진 것 같다. 며칠 쉬어도 몇 주 쉬어도 낫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있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정밀 검사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결코 이유 없이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의 통증은 그동안 너무 오래 버틴 몸이 드디어 말을 건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듣지 못하면 병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허리 통증이 오래가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요즘 집안일을 좀 많이 해서 그렇지. 며칠만 쉬면 나아질 거야. 파스 붙이고 찜질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허리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고 통증이 깊어지거나 성질이 달라진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나 근육 뭉침 수준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은 워낙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가장 혼동하는 것이 근육통, 디스크, 그리고 다발골 수종 같은 뼈골수 질환의 통증입니다. 이 세 가지는 통증의 시작 위치부터 진행 방식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통은 움직일 때 아프고 쉬면 완화되고 스트레칭하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크는 신경이 눌려 저림이 동반되고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통증이 내려가며 앉아 있을 때 더 아프고 누우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발골 수종은 이 두 가지와 전혀 다릅니다. 움직임의 영향이 크지 않고 통증이 일정하게 지속되며 특징적인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통증이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근육이나 디스크처럼 겉에서 아픈 느낌이 아니라 몸 깊숙한 곳에서 고동치듯 울리는 통증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쉬면 낫지 않는 통증이라는 겁니다. 누워도 아프고 밤이 되면 오히려 심해져 잠을 잘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통증의 성질이 단계적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멍한 느낌의 허리 뻐근함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찌르는 듯한 통증, 무거운 돌을 얹어놓은 듯한 압박감으로 변합니다. 이런 통증 변화는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다발골수종은 골수에서 비정상적인 형질세포가 자라나며 정상적인 뼈 구조를 천천히 갉아먹습니다. 결국 뼈는 안에서부터 스펀지처럼 약해지고 조그마한 충격에도 금이 가거나 부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평소처럼 걷다가 갑자기 허리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일어나는 순간 뚝 하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들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실제로 뼈가 내부에서 손상된 것입니다. 또한 이 병은 뼈 문제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뼈가 파괴되면서 혈액 속에 칼슘이 증가하면 고칼슘혈증이 생기고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유 없는 변비, 극심한 갈증, 구역질 메스꺼움, 가슴 두근거림, 정신이 멍해지고 집중력 저하, 이유 없는 무기력. 많은 어르신들은 그냥 나이 들어서 피곤한 거지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몸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또한 골수 안에서 암세포가 늘어나면 정상 적혈구가 만들어지지 않아 빈혈이 생기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식욕이 감소하며 기운이 없고 자꾸 눕고 싶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면역세포도 줄어들기 때문에 감기에 자주 걸리고 몸살이 며칠씩 가며 쉽게 낫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든 증상은 허리 통증과 함께 발생하면 다발골수종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병이 초기에 발견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첫째, 증상이 너무 흔합니다. 허리는 누구나 아프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둘째, 병원에서도 오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X-레이만 보면 뼈 표면만 보이기 때문에 디스크입니다. 퇴행성 변화입니다. 라고 진단받고 진짜 원인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통증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변화에 적응해버립니다. 요즘은 원래 이 정도는 아프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발골수종은 MRI, CT, 혈액검사, 소변검사, 골수검사를 통해서만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에서는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비정상 단백질 M- 프로틴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변검사에서는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MRI는 뼈 내부의 골조직 파괴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필요하면 골수 검사를 통해 골수 안에 비정상 형질세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골수 검사를 두려워하지만 실제로는 금방 끝나고 진단에 가장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발골수종의 치료는 항암요법, 면역치료제, 그리고 유도항암 치료 후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치료제가 매우 발전하여 과거보다 훨씬 치료 경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과는 조기 발견이 전제될 때 최고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단순한 통증인지 몸이 보내는 신호인지 조기에 판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통증을 나이 탓으로 넘기지 않는 순간부터 건강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허리 통증을 줄이고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아픈 허리를 치료하는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통증이 찾아오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한번 허리가 크게 아프고 나서야 이제 운동 좀 해야겠다, 자세를 바로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허리는 작은 습관의 반복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허리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르신들께 가장 적합한 생활 습관과 현실적인 운동, 그리고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까지 하나하나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를 바르게 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자세 하나가 허리 건강의 반 이상을 좌우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흔히 하는 나쁜 자세는 의자 끝에 앉거나 허리를 굽히고 오래 앉아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낮은 위치에서 보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디스크에 지속적인 압력을 주고 척추를 중간에서 꺾이게 만들어 허리 통증이 반복되게 합니다. 앉을 때는 등받이에 등을 밀착시키고 허리 뒤에는 작은 쿠션을 넣어 척추가 S자 곡선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발은 바닥에 편하게 두고 무릎은 90도, 어깨는 힘을 빼고 목은 앞으로 쏠리지 않게 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자세만 지켜도 허리에 가는 부담이 3040%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래 앉지 않는 것입니다. 허리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이 아픕니다. 성인 기준으로도
1시간 앉아 있는 것이 허리에는 3시간 서 있는 것보다 더 부담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근육량이 줄어 있어 30분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분마다 의자에서 일어나 허리를 천천히 펴고 뒤로 살짝 젖혀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행동만 해도 허리 통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허리 주변 근육 강화입니다. 허리는 뼈 하나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복근, 엉덩이 근육, 이 모든 근육들이 척추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육의 탄성이 떨어져 허리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과한 근력 운동은 부상 위험이 큽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안전한 운동은 다음과 같은 운동입니다. 브릿지 운동.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올려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고양이소 자세 스트레칭. 척추를 부드럽게 움직여 굳은 허리를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기. 허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스트레칭해 통증을 완화합니다. 옆으로 누워 다리 들기.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허리 부담을 줄입니다. 하루에 5분만 해도 3일, 5일, 7일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허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세 번째는 음식 관리입니다. 허리 통증을 줄이는 데는 영양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칼슘, 뼈가 칼슘을 잘 흡수하도록 돕는 비타민 D, 근육의 경직을 완화하는 마그네슘,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단백질, 이 네 가지는 허리 건강에 직결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척추가 쉽게 휘어지거나 뼈가 부러지는 위험도 커집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몸에서 제대로 쓰이지 않고 허리뿐 아니라 전신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해 허리 경직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백질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치아가 약해 고기나 딱딱한 음식을 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이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추천하는 단백질은 연두부, 계란, 생선, 닭가슴살 소프트 제품, 콩류, 요거트 같은 부드럽고 먹기 쉬운 단백질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번째는 체온 관리입니다. 허리는 추위에 매우 민감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허리 근육과 인대가 굳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밖에 나갈 때는 허리와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복대나 조끼를 착용하고 실내에서도 허리에 담요를 하나 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지근한 물로 20분 정도 반신욕을 해주면 허리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통증이 놀라울 만큼 완화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섯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젤리처럼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디스크가 딱딱해지고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 허리가 쉽게 아픕니다.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않아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사 때마다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디스크의 탄력이 크게 좋아집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섯 번째는 수면 환경입니다.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
너무 푹 꺼지는 침대는 허리 통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침대는 적당한 단단한 몸의 균형 유지.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충분합니다.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며 허리까지 부담이 전달되고 너무 낮으면 목 어깨 허리가 동시에 긴장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제 어르신들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하루 허리 건강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침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 근육을 깨웁니다. 일어나기 전에 허리를 살짝 당겨주고 목 어깨 등을 부드럽게 돌립니다. 아침 식사 후 510분 가볍게 걷기. 아침 걷기는 하루 중 가장 허리에 좋은 운동입니다. 오후 30분에 한 번 일어나 허리 펴기. 딱 10초만 허리를 뒤로 젖혀도 통증 발생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저녁 따뜻한 찜질을 허리에 10분 대기.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함이 스며드는 정도가 좋습니다. 잠자기 전 브릿지 운동 5회,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 10초, 고양이소 자세 5회. 이 정도만 꾸준히 해도 하루하루 달라지는 몸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들의 마음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걷는 것이 두려워지고 움직이면 더 아프지 않을까 걱정되고 그러다 활동이 줄어들고 근육이 더 약해져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족을 위해 일터에서 집안에서 수십 년 동안 당신의 허리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당신을 지탱해 왔습니다. 지금 느끼는 통증은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그만큼 오래 버텨온 허리가 이제는 나를 조금만 돌봐달라 라고 말하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허리 통증은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부탁입니다. 조금만 더 움직이고 조금만 더 따뜻하게 감싸고 물을 한 잔 더 마시고 스트레칭을 하나 더 한다면 당신의 허리는 내일부터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몸의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따뜻하게 돌봐주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허리 통증은 그냥 참으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이제는 나를 조금 더 돌봐줘야 할 때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들이 당장 큰 변화를 만들진 않더라도 내일, 모레, 한 달 뒤 분명히 당신의 몸이 더 편안해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하루를 위해 함께 걸어가요. 항상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